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준입니다. 이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애플의 WWDC 2020.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최초로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애플의 WWDC는 오프라인에서 초대된 개발자들만 참석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300만 명의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WWDC 2020은 현지 시간 6월 22일 오전 10시에 애플파크 본사에서 진행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3일 새벽 2시에 생중계됩니다. 저도 라이브로 꼭 볼 거예요. 생중계 라이브는요, 애플 홈페이지, 애플 개발자 앱이나 웹사이트, 애플 TV,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보면 훨씬 더 재밌을 애플 WWDC에서 공개될 업데이트 정보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맥북 프로세서가 바뀝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단 2번 CPU가 바뀌었는데요. 1990년대 초에 모토로라 프로세서에서 IBM 파워PC로 전환이 됐어요. 이후 2005년에 IBM 파워PC에서 인텔의 X86 아키텍처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해인 2006년 1월에 애플은 이제 바뀐 인텔의 칩이 탑재된 맥북을 현재까지 계속 출시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한, 자그마치 14년 동안 인텔의 X86 아키텍처를 사용했는데 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현재 적용된 인텔의 X86 칩이 과도한 전력 소모 문제와 발열 문제가 있었잖아요. 최근 들어 인텔은 공장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칩 성능 향상 속도에 약간 더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인텔의 저전력 프로세서를 대체할 만한 프로세서를 찾다가 고안해낸 것이 바로 애플의 자체 프로세서죠. ARM칩입니다. 또 이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사용 중인 애플의 자체 아키텍처인 A 시리즈로 전환이 되는 거죠. ARM칩이 탑재되면 애플이 워낙 이 A13 칩을 설명할 때도 A13 칩의 성능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현존하는 모든 모바일 기기의 프로세서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배터리 효율뿐만이 아니라 성능도 굉장히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도 또한 많이 빨라진다고 하는데요. 아이폰과 아이패드도 OS에 기반을 둔 iOS, 아이패드 O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단일화 또한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비용 절감도 되겠죠. 또 ARM칩이 탑재가 되면요, 쿨링팬이 따로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의 맥북보다 훨씬 더 가벼워지고 더 부피가 작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ARM칩은요, 맥북 미니나 맥북 에어와 같은 하위 라인업에는 당장 투입 가능한 수준이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최적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아이맥 프로, 맥북 프로와 같은 고성능 하이엔드 라인업에는 당분간은 인텔의 칩이 그래도 계속해서 탑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1년 맥북 에어에 처음으로 자체 프로세서가 탑재되지 않을까 싶네요. 애플은요,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2 시리즈에 탑재될 예정인 A14 칩뿐만이 아니라 3종의 ARM 칩셋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거를 시스템스 오너 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자체 프로세서인 A14 칩, A14 CPU가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또 AI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GPU와 뉴럴 엔진이 탑재가 되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사용되었던 보안 강화를 할 수 있는 T2 칩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애플의 맥북은요, PC 시장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당장 애플이 자체 아키텍처로 바꾼다고 해도 인텔에 그렇게 큰 타격을 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이렇게 인텔의 칩이 아닌 본인의 자체 아키텍처를 탑재한 이유가 인텔의 성능 둔화 때문인 것으로 둔갑이 된다면 현재 인텔의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는 다른 PC 제조업체들도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당장은 타격이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텔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애플의 자체 프로세서가 맥 OS와 결합을 했을 때는 어떤 시너지를 낼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WWDC에서도 업데이트된 iOS를 발표할 텐데요. 통화 녹음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애플의 내부 빌드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iOS 내부에 애플 인터널이라는 코드로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오픈을 하지 않는 기능이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애플 직원을 위한 전용 옵션이고요. 또 디버깅 목적으로만 이용이 될 거라고 해요. 이제는 아이폰에서도 갤럭시처럼 위젯을
위젯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젯을 한 번에 목록 형식으로 볼 수 있는 UI UX가 탑재될 예정이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위젯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갤럭시처럼 아이폰을 꾸밀 수가 있게 된 거죠. 또 다양한 배경화면이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카플레이 배경화면도 바뀔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는 카플레이가 배경화면이 기본 모드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배경화면이 업데이트 될 것 같다고 합니다. iOS가 업데이트되면서 이제는 사파리에서 자체적으로 통역 가능한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사파리에서 복사를 해서 파파고에 붙여넣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글 번역기를 썼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사파리 내부 앱에서 자체적으로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는 SNS처럼 특정 이름 앞에 골뱅이를 붙이면 메시지 앱에서도 특정 사람을, 특정 대상을 언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는 메시지를 보내고 잘못 보냈다거나 실수로 보냈을 때 메시지를 삭제할 수가 있고요. 또 이메일처럼 메시지 안 읽은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키 기능, 애플페이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NFC 기술,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한 방식이에요. 애플 아이폰이나 애플 워치 등을 통해서 차 문을 열거나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애플 전문 매체 맥 루머스에 따르면요, 애플이 이제 여러 운동이 탑재된 애플 피트니스 앱이 또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앱에는 정말 다양한 종목의 운동 영상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달리기, 사이클, 댄스, 조정, 헬스, 요가 등 여러 가지 운동 영상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종목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집에서 충분히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이 피트니스 부분과 AR 기능을 접목시킬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기능이 한국에 가능하게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데이트된 iOS 14는요, iOS 13을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과 모두 다 호환될 예정이에요. 워치OS가 워치OS 7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다양한 페이스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어요. 우선적으로 국기 페이스도 추가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국기도 당연히 넣어주겠죠. 또 시간, 장소, 활동 수준에 따라서 애플워치 페이스를 자동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출근할 때는 미리 알림 페이스를 지정해 놓고 퇴근 후에 뭐 다른 여러분이 선호하는 페이스를 지정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게 페이스가 바뀌고요. 또 운동할 때는 링이 뜨는 페이스로 설정해 놓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활동 수준에 따라서도 자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자신의 목표 활동량이 채워지면 또 링에서 다른 배경화면으로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의 앨범에 있는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지정해 놓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이 배경화면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까지 할 수 있다고 해요. 또 애플워치 인포그래프 프로에는요, 타키미터 기능이 탑재된다고 하는데요. 이 타키미터 기능은 대상의 이동 속력을 파악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기능은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사용할 기능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애플워치 헬스 기능 역시 추가됩니다. 이 수면 측정 기술, 그리고 또 혈중 산소 농도 파악 기술이 탑재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자녀 관리, 키즈 모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애플이 WWDC에서 새로운 하드웨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요. 뉴 아이맥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존버하셔야겠죠. 이번 WWDC에서 공개될 아이맥은 새로운 디자인을 탑재될 예정이라고 해요. 프로 디스플레이 XDR을 닮은 신형 아이맥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베젤의 두께가 더 얇아져서 더 날렵한 이미지를 주고요. 보시면 사이드 베젤이 거의 없는 더 날카롭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뀝니다. 크기는 23인치와 27인치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생중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부 사양도 당연히 업그레이드 되겠죠. 이번 아이맥까지는 최신 인텔의 CPU죠. i시리즈 10세대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장 장치는요, HDD와 캐시 메모리를 조합한 퓨전 드라이브가 제거되고 SSD로 단일화될 것 같다고 하네요. 또 에어태그도 같이 공개가 될 거라는 예측이 돌고 있는데요. 이 에어태그는 Find My iPhone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더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종의 비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기에 부착하면 그 기기의 위치를 여러분께 알려줍니다. 또 에어팟 스튜디오, 애플의 오버이어 헤드폰이죠. 이 헤드폰이 공개가 될까 하는 거의 반신반의하는데요. 주변음 허용 모드와 노이즈 캔슬링 가능하고요. 탈부착이 쉽게 될 수 있는 이어패드를 부착하고 있고요. 또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이퀄라이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WWDC에서 공개될 업데이트 정보들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 애플의 생태계 전망에 대해서 조금은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애플이 주력하고 있는 생태계 분야는요, 아무래도 웨어러블 분야,
그리고 서비스 사업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분야까지 애플이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구나를 알 수 있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에는 이미 라이다 스캐너가 추가되었지만 다가올 출시 예정인 아이폰에도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될 것 같다고 해요. 그렇다면 또 AR 생태계도 더 확장을 시킬 텐데 정말 앞으로의 애플의 생태계 조금 기대가 되지 않나요? 저도 이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떡떡DC 2020 생중계로 보고 여러분께 소식 바로바로 전해드릴 테지만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떡떡DC를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미리 보기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서 다양한 IT 소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통바!